이 소송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상당한 실익이 있습니다. 즉, 나는 재산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면서 배째를 하고 있는 채무자의 돈을 가져오거나 아예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 내가 힘들게 판결까지 받아서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보니 계좌에는 444원밖에 없고 부동산도 있었는데 이미 소유권 이전된 상황이고, 이렇게 집행할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회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은 결국에는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자신의 재산을 아예 감소시키거나 우리와 같은 채권자를 늘리는, 즉 채무를 늘리게 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을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매도하는 그러한 매매계약이나 증여가 대표적이죠. 자신이 어떠한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행위,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법률 행위이고 상황에 따라서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행위에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사회의사입니다. 즉, 채권자를 해하려는 그 의사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내가 돈을 못 가져가게 하려는 적극적인 인식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 아까 말씀드린 매매계약이나 증여, 이러한 처분 행위로 인해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인식, 즉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 이 정도의 인식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회의사는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매도하거나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나의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인식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거나 무상으로 그냥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사를 아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무자의 사회의사를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렸어야 성립하는 것이 사회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처분했는데 자력이 충분하다, 나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1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8억의 재산을 처분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 재산이 2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2억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8억을 처분한 행위가 사회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행위를 한 시점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다 갚을 수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법원도 그것을 기준으로 사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 채무자가 어떠한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 빼돌린 시점에 과연 내가 충분히 채권자들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이 성립되면 우리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사회행위, 즉 채권자를 해야 하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취소라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즉 나를 해야 하는 그 법률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나를 해야 하는 증여, 즉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를 취소해서 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매도했을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해서 다시 그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가져다 주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해서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멀쩡한 부동산이 돼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행, 즉 경매로 넘겨서 배당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를 해야 하는 그 법률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상당한 실익이 있습니다. 즉 나는 재산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면서 배째를 하고 있는 채무자의 돈을 가져오거나 아예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취소 소송에 따라서 승소하게 되면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물 그대로, 즉 제3자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부동산이나 어떠한 경우에 원물 반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으로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려면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한데 바로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은 받은 쪽이 있다는 것이죠. 빼돌렸다는 것은 누군가 받았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받은 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에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쪽에게 그 받은 것을 돌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 받은 쪽을 우리가 수익자라고 하고 수익자로부터 또 다시 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가 받은 것을 다시 채무자에게 또는 나에게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것이 바로 사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건에 이 사람들의 악의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이것은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내가 받은 것이 이러한 사회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점이 그쪽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쪽이 선이라는 것을, 즉 나는 정말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입증이 되면 요건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받은 쪽이 가족이라거나 친족이라거나 아니면 나의 친구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선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죠. 채무자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솔직히 믿기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정말로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건을 우리가 충족시키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을 미리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즉 채무자가 재산을 누구에게 옮겼는지는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라는 점도 알아야 하고 법률 행위 시점, 채무자가 그러한 사회행위를 한 시점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리 구성도 쉽지가 않은데 증거부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고난이도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자신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배째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성공한다면 그 배째라 하고 있는 채무자를 무시하고 수익자 전득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자이신데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을 했더니 하나도 재산이 남아있지 않고 원래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저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한번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